안녕하세요. 한자로도 7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성씨를 뜻하는 성씨 씨자가 쓰인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씨 씨자의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엇을 그린 것일까요? 성씨 씨자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일부에서는 손에 씨앗을 든 사람을 그린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종족을 상징하던 지위봉을 그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 글자가 나무 뿌리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씨 씨자가 쓰인 다른 글자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해보면 나무 뿌리를 그린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성씨 씨자는 남자의 성을 뜻하기에 만든 한자입니다. 고대에는 여자만이 자신의 성을 갖고 물려줄 수 있었는데요. 여자가 나타라는 뜻을 가진 성자도 그러한 의미를 담은 한자였다 할 수 있습니다. 성은 여자가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만들어진 성은 모두 여자여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성을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관직에 따라 씨를 하사받기도 했죠. 그 씨를 뜻하는 한자가 바로 성씨 씨자입니다. 성씨 씨자는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전환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역을 관할하는 임무를 신하에게 부여할 때 왕이 하사하던 것이었습니다. 신하는 주로 남성이었기 때문에 후에 부계 혈통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씨 씨자는 나무 뿌리를 그린 것이라는 해석이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나무 뿌리는 하나의 줄기에서 시작돼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형태죠. 혈통도 하나의 줄기에서 시작되어 여러 자손이 파생되는 것이니 성씨 씨자는 나무 뿌리를 그린 것으로 보는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씨 씨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맨 아래나 밑이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어두울 혼자는 어두워지다나 날이 저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어두울 혼자는 날일자와 성씨 씨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성씨 씨자는 나무 뿌리를 그린 것이라 설명드렸었죠. 어두울 혼자의 자형을 보면 나무 뿌리 아래에 날일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날이 저물었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나무 뿌리보다 더 아래쪽에 해를 그려 매우 깜깜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어두워지다나 날이 저물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후에 이러한 뜻이 확대되면서 요절하다나 어리석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 종이 지자는 종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종이 지자는 실사자와 성씨 씨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사실 종이 지자에 쓰인 성씨 씨자는 발음 역할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 한자에 포함되어 있으니 어떠한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는 서기 100년경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지자는 소전이 쓰였던 기원전 200년경에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글자가 만들어진 시기와 종이가 발명된 시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종이 지자를 보면 실사자가 쓰여 있네요. 실사자는 시를 뜻하는 글자죠. 사실 소전 때는 대나무를 잘라 만든 죽간에 글을 썼습니다. 편지를 뜻하는 편지 간자에 대나무 죽자가 쓰인 것도 이 때문이죠. 대나무를 잘라 만든 죽간은 저렴하긴 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부호들은 죽간 대신 비단에 글을 썼습니다. 고대에는 이것을 종이라고 했고요. 종이 지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것으로 비단실을 짜서 만든 것이라는 의미에서 실사자가 쓰였었습니다.
물론 후에 종이가 발명되면서 지금은 나무 껍질을 가공해 만든 종이를 뜻하게 되었죠. 근본 저자는 근본이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근본 저자는 성씨 씨자에 점 주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성씨 씨자는 나무 뿌리를 그린 것이죠. 여기에 점 주자를 더한 것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나무 뿌리를 가리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저자는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 지사 문자인 것이죠. 나무 뿌리는 나무를 지탱하는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 본자는 근본이나 근원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낮을 저자는 낮다나 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낮을 저자는 사람 인자와 근본 저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근본 저자는 뿌리 깊은 곳을 뜻하는 지사 문자라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낮은 곳을 뜻하는 근본 저자에 사람 인자가 결합된 것은 사람의 신분이 낮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키가 작은 사람을 뜻하기에 만들어졌다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낮다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밑 저자는 밑이나 바닥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밑 저자는 집 엄자와 근본 저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집 엄자는 집을 그린 것이고요. 여기에 낮다라는 뜻을 가진 근본 저자가 결합된 것은 집의 가장 아랫부분인 바닥을 뜻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단순한 의미에서 아래나 밑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막을 저자는 거스르다나 막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막을 저자는 손수자와 근본 저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근본 저자에는 근원이라는 뜻이 있죠. 여기에 손수자를 결합한 것은 철저하게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손수자는 무언가를 막는다라는 뜻이고, 근본 저자는 근원이라는 뜻을 전달해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막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후에 이러한 뜻이 확대되면서 배척하다나 거절하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